그래서 두 번째, 허리 디스크와 협착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허리 아파서 병원 내원하면은 이제 협착증을 디스크로 진단을 받거나 이런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하고 주사를 맞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막상 제대로 진단해보면 이 병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통증의 포인트가. 디스크 협착증, 감염질환인 강성 척추위염의 주요 증상과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헬스TV라는 기사에서 발췌한 겁니다. 디스크도 아니고 협착증도 아니고 진단이 힘든 감염질환, 강직성 척추염의 주요 증상. 아까 내용 건 조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척추가 들러붙게 되는데 몸이 앞으로 숙여야 하고 걷기도 힘들어지는데, 완치가 힘들고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생해가지고 증상이 더 진행되는 걸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척추염 증상 중 하나가 요통이지만 이게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오인, 물론 퇴행질환이기 때문에 디스크 협착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질환이 포인트인지 아닌지는 감별하기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4명 중은 이제 눈과 아까 포도막염, 장과 피부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감염질환으로 불리는 거죠. 감염질환, 자신의 실체를 숨겨서 질병 진단 어렵게 하는 거죠. 협착증과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척추염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오는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궤양성 여기 장에 이제 궤양이 있는 거고요. 크론스 병은 소화기 전체에 걸쳐서 만성 염증성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염증 탓에 척추 마디마디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말초 관절과 인대 힘줄에도 염증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척추와 관절이 동시에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아프고, 특히나 척추마디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구부정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감기 때문에 걷기 힘들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나 통증이 심해지시게 됩니다. 무릎을 보시면 뚜껑뼈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잡아주는 인대가 있고, 근육과 그 사이에 있는 힘줄, 요런 데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무릎 앞쪽. 팔꿈치에도 뭐 테니스와 골퍼스 엘보가 있는데 요 주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강직성 척추염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진이 많습니다. 오진. 그래서 척추염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질병을 받고 병원으로 겉도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안과 질환이 눈이 괜찮은데 자꾸 시야가 안 좋아서 병원을 돌다가 결국 이제 척추염 진단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발목이나 이런 데가 아파서 막상 계속 치료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MR도 깨끗한데 진단을 해보면 이제 척추염 증상이 있으면, 그래서 다양한 증상으로 본래 모습을 좀 숨기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고 류마티스 계통 질환이지만 조금 다른 질환이고, 어쨌건 이 항원 자체가 우리 척추 관절을 공격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니까 어쨌건 통증이 좀 잘 낫지 않고 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 면역 체계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척추하고 골반 사이부터 천장 관절부터 시작해서 목 관절까지 여러 가지 관절이 다 아플 수 있고요. 특히나 뭐 사타구니, 엉덩이, 그리고 무릎 관절도 흔히 침범하고 갈비뼈, 그리고 폐 기능도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허리 통증보다는 주로 무릎, 어깨, 골반, 뒤꿈치, 척추와 무관한 부위에 통증 호소하고 양측도 오는 경우도 있고 편측으로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리 디스크 협착증으로 오진이라는 표현보다는 같이 있는데 이 통증 포인트를 거기로 포커싱 두다 보니까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릎 옆에서 무릎 관절경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이 있으면 이제 연골판에 문제가 있고 찢어질 수가 있긴 한데, 이런 관절 척추 우리가 류마티스 계통 질환으로 인한 증상과 좀 다른데 어쨌건 수술까지 받고 오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무릎, 어깨, 경비통, 강직성 척추염. 그래서 무릎과 어깨, 목과 그런 날개뼈 통증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보면 척추 증상은 보면 이제 목, 엉덩이, 사타구니와 손가락, 어깨, 발 뒤꿈치 다 아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위 자체, 뭐 목 등, 무릎, 뒤꿈치, 눈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서 환자분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특징은 자고 일어나고 나서 엉덩이 부위 뻣뻣하고 위쪽으로 진행하는데 여러 부위가 아플 수 있고요. 이게 디스크가 좀 감별할 포인트는 활동을 하면은 이 허리 통증과 뻣뻣한 증상이 좀 완화가 됩니다. 아침에 제일 아프고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하시면 좀 괜찮으시고요. 반면 디스크 협착증은 활동하면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으로 좀 감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퍼지는 다양한 부위 증상, 염증이 아까 말씀드린 눈 이제 포도막염, 장, 피부 등을 가고요. 그래서 뼈의 회복 증상을 확인하고 판독해야 되는데,
그 진단할 때 피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HLA-B27 이런 검사가 있긴 한데 이게 음성이라도 척추 무조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와 증상, MR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피 검사로 확진이 아니더라도 어쨌건 우리 환자분 그 일반 환자들 가운데도 대다수 한 2에서 5% 정도 환자분들이 이 검사 양성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해서 좀 진단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피검사 확진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될 것 같고 척추 관절의 다양한 관절 치료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오진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B27 여기서 보시면 인구의 우리나라는 2에서 8%가 양성인데 이게 양성이라고 척추염이 맞는 것도 아니고 척추염이 저명한데 음성이 나온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검사만으로 진단하는 건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눈 증상 40% 정도 있습니다. 꽤 많이 있으시죠? 통증, 눈물 증강, 그리고 빛에 민감하게 보이는 광선 공포증 이런 게 발생하고 백내장이나 녹내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 증상 5에서 10% 정도 염증성 궤양성 대장염이 생길 수 있고요. 내시경하게 되면 대부분 염증 반응 보이죠. 그리고 건선 치료 주사가 척추염 주사랑 겹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동맥 판막 폐쇄 무전,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판막에도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척추염 미리미리 주의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이제 우리가 나무가 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람에도 흔들거리고 나무 같은 경우 그 태풍으로 부러지듯이 딱딱한 뼈일수록 충격에 부러질 수 있거든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히 목 부위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골절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골절이 생기면 뼈가 어긋나면서 중추신경도 누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유의하고 치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 생긴 그런 사진인데요. 분류압으로 해서 골절도 있고 신경이 눌려있는 병변, 목신경 눌려서 마비가 진행되는 그런 케이스죠. 이런 거는 강성 척추염에서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와 강성 척추염 차이가 어쨌든 활동 시작해서 이제 허리가 뻣뻣한 게 완화되면은 강성 척추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크 같은 경우 움직이면 허리 통증이 이제 완화되는 거죠. 주로 이제 활동하고 나서 뻣뻣해지고 활동 시작하면 괜찮아지는데 위쪽으로 진행하고 다발성으로 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진단을 이제 그냥 무릎만 보는 사람 그리고 허리만 보는 사람 이렇게 보면 같이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 증상이 과연 척추염 증상인지 관절로 인한 증상인지를 감별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그리고 그런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